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자, 8월 6일 시황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은 그야말로 역대급 기록이 세워졌는데, 자,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오고요. 주식시장이 오히려 나쁠 때 제가 더 많은 자료들을 올립니다. 특히 이슈 분석 같은 경우 보면 하락률과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제가 올리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일리를 한번 우리나라 증시의 일기장 오늘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지의 말씀,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지금 822분 계신데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어떤 역대급 기록이 월요일날 쏟아졌는지, 참 저도 주식시장 37년째 경험하지만 이런 폭락장은 작년 9월 10월에 코스닥 폭락이 이 IMF보다 더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어제 한국, 일본, 대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 최대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들 다 나왔는데요. 관련해서는 역대급 기록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 어제 코스피 234포인트, 역대급 2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처음일 거예요. 하락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88포인트 빠졌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하락률로 치면 20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하락한 적이 있었고, 2020년은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어제 코스피가 8.8포인트 빠졌지만, 하락률은 이렇게 역대 5번째지만, 하락폭은 234포인트는 역대 최대,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11.3% 하락했는데, 코로나 때 한 2번 정도 11% 폭락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 9월 다음으로 네 번째 낙폭을 보였습니다. 11.3%.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이거 뭐냐면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면 1분간 8% 이상 하락 1분간 지속되면 다들 좀 이성을 찾으세요 하고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20분간 거래 정지한 다음에 10분은 단일가 처리돼가지고 하던데요. 이것도 2000년 초반에 이런 일이 좀 있었고, 9.11 테러도 있었고, IT 버블이 무너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좀 있었는데, 그 다음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고, 코스닥도 서킷 브레이크 동반해서 걸렸는데요. 이게 양시장에서 동반해서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 또 역대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 2번 나왔는데요. 코로나 한창일 때가 최근이었는데 거의 4년 만에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제 전체 거래 종목의 55%가 신저가, 52주 신저가. 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단기 하락은, 일본은 물론 그동안 쭉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 저축해 놓은 게 많습니다만, 단기 하락으로 치면 일본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25%나 지금 하락하고 있는 25.5%. 지수가 25%가 단기에 폭락하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수가 한 10%만 빠져도 굉장히 종목은 타격이 큰데 25%면요, 아마 일본 주식은 금세 반토막 이상 난속이 부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니케이 225 역시 우리나라처럼 하락폭은 4,451포인트 하락해서 역대 최대고, 하락률은 역대 두 번째. 일본도 이제
서킷 브레이크. 근데 블랙 먼데이가 1987년 10월 20일이거든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때 일본 니케이가 최대로 빠졌다, 역대 최대로 빠졌다 하는데, 어제 하락폭이 이때를 능가한 걸 본다면 어제가 사실 블랙 먼데이를 능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도 역대 최대 하락률, 대만이 8.4% 역대 최대 하락률, 이런 기록을, 아픈 기록을 세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하 대표는 이렇게 폭락장 때 멍하니 있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알면 감각이 생깁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럼 원인이 뭔가 하는 건데, 원인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뭐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중동 분쟁 뭐 등등 온갖 입방아를 찌어대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야 그게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눈에 띄는 거는 엔달러 환율입니다. 7월 1일 날, 7월 11일 날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 말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다, 이런 엔화 강세. 자, 그 7월 11일이 이날인데요. 이날이 다 나스닥이 지금 7월 11일 날 2% 빠졌어요. 결국 이걸로 보면 7월 11일 날 어떤 뭐 큰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큰 세력들이 그동안 많이 오르게 됐으니까 많이 묻다 이가, 이런 것도 있고 등등 해서 그들이 아마 엔비디아 이런 AI 관련주로 집중 투자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이익 실현 나왔으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우리가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7월 31일 날입니다. 이 날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날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죠. 금리를 올리니까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8월 1일부터 뭐 증시가 발작적 상황이라 할 정도로 폭락을 해버리는,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해버리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지금 엔화가 그러면 단기간에 한 11% 정도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엔화가 한 11% 이상 절상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엔화를 빌린 입장에서 보면 11%를 가만히 앉아서 관차서를 입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야, 포지션 다 청산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락의 원인은 결국은 엔화 강세로 인한, 혹은 엔화 강세로 인한 엔달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이 야기한 수급적 문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엔화 강세가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엔화 강세 때문에 증시가 지금 매물에 시달릴 수도 있고, 혹은 일부 엔캐리 트레이더의 큰 세력이 먼저 소위 말해 선빵을 날린 거죠. 이익 실현 나서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니까 우후죽순처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엔화의 강세, 엔달러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이 전 세계 증시를 이렇게 폭락으로 몰고 왔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집중적으로 한 게 아무래도 AI 관련주겠죠. 엔비디아부터 뭐 대만의 TSMC,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하이닉스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잖아요. 이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전부 상당 부분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매수세들이 급격히 이익 실현에 나서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반등을 하려면 어떤 건지 그림이 나오네요.
뭐냐, 일단 이 엔화 강세, 엔화의 초강세가 일단 진정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엔화 초강세가 일단 진정된다, 반등을 한다, 엔달러 환율이 반등을 한다. 이 말은 또 그런 의미가 되죠. NK 트레이드 자금의 급속한 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일단 엔화 강세, 엔화 추이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40, 엔화당, 달러당 141엔에 끝이 났는데 오늘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화 어떻게 될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서글픈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단계주가 폭락하니까, 자, 관련해서 제가 하락률 상위 종목을 한번, 업종별로 지금까지 쭉 해드리다가 이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IT 업종, 화장품, 뭐 소부장 이렇게 업종별로 해드리다가 너무 많아서, 모았어요. 주요 종목으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만한 아니면 기관이 매수할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그것도 6월 이후로 했어요. 지난번에는 올 상반기에 고점 대비했는데 6월 이후로 줄였어요. 그래도 지금 40% 이상 하락 종목이 기관이 살 만한 종목 중에 하락률이 40% 이상인 종목이 무지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46% 가까이 하락을 했네요. 다음에 이번에 실적 좋게 나온 것들이 한미약품도 좋게 나왔고, 네, 한미반도체, ISC, SNS텍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뭐 반영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도 로스컷을 쏟아대니까 다 40% 이상씩 하락하고 변압기도 많이 빠졌네. 효성중공업 이런 것도 41%. 네. LS 일렉트릭도 불과 얼마 전에 7월 24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거의 40% 가까이 빠져서 뭐 40% 가까이 빠졌다 이러면 다 담보 부족이죠. 우리가 30% 이상 하락하면 담보 부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기라성 같은 종목들이 지금 다 40%, 30%대 후반,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36% 빠졌네요. 아이패밀리 SC 화장품주 중에 브랜드사도 거의 37% 가까이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도요, 35% 빠져서 말 다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 하드보가 다 계산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 활용법 조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어제 서킷 브레이커 하고 난 다음에 쭉 밀리잖아요. 이렇게 다 담보 부족 매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00포인트 이상 빠져서 금요일 날도 담보 부족 매물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분들이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서킷 브레이크까지 오니까 아유 안 되겠다 포기해서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2시를 넘어가면 담보 부족을 지켜보던 분들이 행여나 하며 지켜보다가 포기를 하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월요일에는 역대 최대 낙폭이었으니까 담보 부족이 엄청 많이 생겼겠죠. 그게 또 화요일 날 8월 5일 날 8월 6일 날 지금 쏟아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보 부족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를 하는 최선의 방법, 아침에 약세 출발하겠죠. 8월 5일 날 월요일 미국 시장이 큰 폭하락 약세 출발할 때 그 이후에 세게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이 담보 부족 물량을 소화를 하면 오후에는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비리비리 하면 또 오후 2시경 되면 이후에 담보 부족 물량들이 나와서 또 약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담보 부족 매물을 또 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담보 부족 구자는 지난 7월 26일 5대 증권사 하면 NH증권, 삼성증권, 미래세큐증권, 하나증권 이렇게 되는데요. 7월 26일 날은 한 9,600개인데 8월 2일 날은 2만 1,000개인데 8월 2일도 양반 아닙니까? 8월 5일 어제는 뭐 또 몇 배로 증가했겠죠. 자, 근데 과거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1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를
보니까 쭉 하락할 경우 보니까 8월 2일도 지난주 금요일도 101포인트 하락했는데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그 다음 날도 큰 폭 하락한 경우 D 플러스 1은 네, 아주 5%, 2%에서 초급등을 다시 했습니다. D 플러스 1은 이게 지금 화요일이죠. 8월 6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 다음날 D 플러스 1일날 반등이 약간 한 경우도 큰 폭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 8월 2일날 101포인트 빠지고 8월 5일 월요일에는 지금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월 6일 화요일에는 아주 큰 폭, 역대 최대급 상승이 나타나는 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과거 폭락장이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8월 6일 화요일 날 반등이 여기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D 플러스 3일 수요일 날은 초폭등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의 하락은 앞서 보셨다시피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일시적 수급 악화, 좀 굉장히 일시적인 문제고 수급의 문제가 코로나처럼 아니면 9.11 테러처럼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파급을 주는 뭐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뭐냐? 지금은 굉장히 이 기회를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뭐냐?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하 대표가 하락률을 다 계산했는데요. 자, 하락률을 보면, 야, 이 다 기관들이 살만한 기라성 같은 종목들이 6월 이후에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기관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기관들이 가질 만한 똘똘한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어떠냐? 내가 지금 이등주라든지 아니면 소외주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 당연히 손실이 크겠죠, 지금. 근데 그걸 이등주나 소외주를 가진 분들도 손실이 크지만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거 ISC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도 지금 다 손실이 비슷하게 어마무지 큽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빨리 손실을 회복하느냐 이게 이제 반등장의 관건인데 아무래도 그럼 회복은 1등주가 먼저 회복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진 2등주 소외주를 빨리 이 1등주들로 기관이 살만한 종목으로 좀 옮겨놓자. 그래서 지금은 손실만 계산하고 멍하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교체 매매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현금이 있다,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이건 정말 하늘이 준 기회죠. 그럼 언제 살까요? 주저할 거 없이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또 3.4% 하락했는데요. 근데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 보고, 근데 윗꼬리가 들어가면 개장 초반에 나스닥이 큰 폭 하락하다가 점점 회복하면서 끝나있네요. 그렇게 본다면 화요일 날 우리 시장 화요일 날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현금이 있다면 매수에 나서야 된다. 화요일 날 개장 초반 약세 났을 때 신규 매수는 자금이 있으시면 설사 화요일 날 반등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수요일은 아주 좋은 급등을 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화요일 날 개장 초반 약세에 사서 코피 터질 일이 없다. 만약에 화요일 날 내가 개장 초반에 샀는데 코피가 터졌다. 그러면 주식시장 망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계산을 다 했으니까 결국 지금은 두 가지 대응 전략입니다. 첫째는 교체 매매. 내가 지금 기관이 갖고 있는 종목이 기관이 로스카트한 종목이 지금 더 많이 빠졌더라. 기관이 가질 만한 똘똘한 종목들 1등주로 이 종목을 교체 매매한다. 같은 업종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신규 매수는 화요일 날 개장 초반 약세
좀 적극으로 과감하게 해본다. 코피 터질 일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발생을 할지, 화요일날 개장 후 흐름이 흥미로운데, 우리 애청자님 다들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등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눈 깜짝할 새 한 3, 40% 먹는 저점을 잘 잡으면요. 3, 40% 회복하는 것도 눈 깜짝할 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평소보다 더 긴장하시고 대응하셔야지, 네, 망연자실해서 멍하니 내 손실만 계산하는 CEO님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오히려 지금 이 변동성을 내가 잘 활용하겠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빨리 이 어려움을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장재님은 그러시더라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장하면요. 장중에 여러분들과 장중 속보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